김용태 씨가 제안을 한 건데요. 배우자 토론을 하자. 일단 짧게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난 이런 발상을 왜 했는지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이건 너무 바보 같은 발상인 게요. 네. 배우자 기발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지구상에 어느 나라 영부인, 어느 나라 총리 부인이 나와서 대국민 토론을 합니까? 그런 적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긴 했었습니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배우자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제안을 한 게 또 김건희가 소환이 됩니다. 이러면은요. 숨어있던 김건희가 또 스물스물 또 소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른바 똥볼 차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건 김용태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네. 김문수와 사전에 의논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집단 전체가 그렇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동안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나 난 싶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김건희 씨가 V1, 뭐 V0 이래가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보다 상단에서 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지 않았겠습니까? 마포대교 가가지고 막 지시하고 그런 것에 이제 너무 이제 흡수가 돼버렸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뭔가 국정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내조를 잘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준석 씨 아시죠? 알죠? 네. 네, 잘 알죠. 김용태 씨의 그 제안이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앞에 있었으면 내가 야단쳤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래서 다 큰 성인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명색이 또 같은 동료 의원이잖아요. 아무리 뭐 나이가 뭐 본인보다 후배고 아니 한들. 그리고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네, 5살 차이밖에 안 나죠.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저랑 5살 차이 나거든요. 네. 저도 앞에 있으면 혼내주고 싶네요. 그 논리라면. 예,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용어고 너무나도 그러니까 좀 저급한 용어라고 봅니다. 그래도 뭐 저는 그 두 분 다 좋아하진 않지만 네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래도 공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참 아직까지도 그 천하 용인의 그 용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시하면 따르는 사람, 내가 지시하면 하는 그냥 쬐끄만 동생. 아직도 그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생각해서 굉장히 이준석 후보야말로 그냥 시끄러 임마 이 말로 해주고 싶네요. 아니 그리고 또 저는 뭐 김용태 씨가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에게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그 사람으로 대표된 지역 구민이나 또는 그쪽 당원들이나 한꺼번에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야단친다라는 표현은 좀 생경한 표현인데 사실 그렇죠? 그때도 이제 젊은 꼰대, 젊은 꼰대. 아 꼰대, 젊은 꼰대.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배워서 자기가 정치를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는 진짜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자정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정치를 배워서 본인이 정치를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말싸움을 하면 자기가 판판히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여태까지? 아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본인은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뭐 예를 누가 얘기를 하게 되면 저 같이 이제 종편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만났는데 누가 어떤 근거를 얘기하니까 그게 뭐 학문적으로 어떤 이론적 논거가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현장에서 하고 앉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학문적 논거를 가지고 할 거면 종편에서 무슨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면박 주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천재이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천재인가요? 아유, 그냥 시험 잘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은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천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가 아마 그럴 그래서 거라고 생각. 궁금해서. 네. 저는 그런 천재는 그냥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화가 나서 말이 이상하게 한 번 해가지고 그런 천재 건데 아닌데. 네. 네. 하여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자기가 똑똑하다고. 아니 그리고 40살 먹은 사람이 35살 먹은 사람한테 내 면전에 있었으면 야단을 칠 거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저 그런 얘기 들은 35살짜리는 네가 뭔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또래고 같이 친구처럼 지낼 사이죠. 그리고 네. 또 타당 107명을 가지고 있는 당의 비대위원장이에요. 장난칩니까? 그러니까 사석에서 그럴 수 있겠지. 너 왜 그래? 이럴 수 있겠지만 공적인 대화를 하는 건데. 그렇죠. 기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준엄하게 같이 젊은 정치를 꿈꿔왔던 입장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국민적 상식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하시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의 품격인 거지. 거기다가 에이씨
내 면접했을 때 내가 야단쳤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얼마나 예를 들면 예의가 없는 인간인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때 나올 때마다 이준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비판을 많이 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이준석을 싫어하냐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석에. 네네. 이런 짓을 하니까 싫어하는 그렇죠. 거예요. 달리 싫어하나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질문을 한동안 이준석을 왜 싫어하냐고 그래서 아니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 감정을 이입할 대상이 아닌데 근데 보면 좀 악질적이다. 왜냐하면 대상화 시켜가지고 여성 통째로 막 모욕하고 어르신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정말 그 유럽의 극우 정당의 극우 정치인의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갈라쳐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요만큼이라도 챙겨 먹는. 그래서 쇼로는 학생 식당 가가지고 나는 뭐 어쩌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계속 갈라쳐가지고 요만큼이라도 먹겠다는 건 공동체 정말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얼마만큼 유해한 그러니까 정치인인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주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선거가 어떻게 이재명이 주타방이가 될 수 있습니까?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 내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면서 자기의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TV 토론에서 그 당에 김문수 후보와 같이 앉아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문수에게 내 말에 동의하냐고 물어보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지금 선거는 내란을 막을 수 있는 대선인가 아닌가가 핵심이에요. 근데 갑자기 주타방은 이재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자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그 자가 내란을 다시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면 뭐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도 1강 1중 1약은 맞죠? 네. 그럼 1약 후보가 1강 후보를 공격하면 자기도 올라가서 2강이 되나요? 뭐 어떤 사고일까요? 저는 이게 좀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을 네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수치에 의하면 그러니까 1강 1중 1약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 나와 있는 후보들 적어도 토론에 나와 있는 후보들 권영국 후보까지 해서 동일하게 다뤄주던가 아니면은 좀 이 뭐 이렇게 공당 큰 정당 중심으로 뭔가 다뤄주던가 해야지. 이준석의 말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실어줍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언어보다 이준석의 언어가 훨씬 더 지면에 많이 그렇죠. 나와요. YTN 이런 데서 보면 3강 구도 같아요 지금 네. 선거가. 삼자 구도라고 그래. 삼자 구도. 네, 3강은 삼자 못하냐. 구도. 삼자 구도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3자 구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립해요?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언론의 행태들이 이준석 후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긁어주는 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 치는 언어를 잘하는 구사하잖아요. 잘 구사하잖아요. 그런 게 재밌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부터 무명 배지 전에부터 원회부터 이준석의 인터뷰를 무슨 대단한 특종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이준석의 말이 대단한 무슨 메시아처럼 실어주고 하는 그런 언론의 행태들이 있었어요. 특정 언론은 또 심지어 이준석이 PD한테 뭐 아니면 MC한테 이렇게 말해준다고 커터까지 보내는데 그대로 해주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대선 후보까지 나왔으니까 그 정도가 너무 더 심해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언론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또 하나 봐요. 특정한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갈라치고 싶은데 뭐 이준석이 잘 갈라치니까 또 있는 것 같고 하여튼 3자 구도로 언론 보도가 가는 거는 이건 비정상이죠. 비정상 정도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말이 그러니까 안 이건 된다.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키워주기죠. 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1강 1중 2약인데 1약을 갖다가 거의 비중을 똑같이 둔다라고 하는 건 이 약을 갖다가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걸 왜 올리려고 할까? 김문수와 단일화라고 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기사의 언론의 힘을 통해서 강제적 단일화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 지금 조선일보가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게 야 대단하겠는데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분 누구죠? 신영환 교수님인가? 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가 사람을 물면 아무런 사건이 아닌데 사람이 개를 물면 사건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단일화가 된다면 대단히 예를 들면 센세이션할 것처럼 제가 볼 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 되더라도 센세이션 하지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더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판을 만드는 거죠.
판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왜 그럴까? 그럼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그만큼의 정치적인 중량감이나 또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남성 20대, 30대 남성 여성 갈라치기 하고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쳐내는 방식. 그러니까 지가 그 판에서 쳐내가지고 나와서 쫓겨난 그렇게 사람이. 난리를 쳐놓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또 자기랑 같이 그 어려운 살림, 작은 살림을 차리겠다고 일했던 사람들이 자기랑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쳐내는 것을 보면서 저자는 자기한테만 관대한 사람이구나. 남한테는 매우 예를 들면 옹졸한 자구나.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누가 제일 고생하느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씨는 앞으로 더 큰 정치적 권한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 않아야 될 정치인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지내는지 내 모르겠다만 관심도 없다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